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제네식 가오가이거의 고관절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배송받은 제품은요, 이렇게 왔어요. 스테인리스 파츠로요, 메탈로 되어 있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대체할 제품이고요. 처음에 받으셨던 분들은 요 동그란 두 개의 링만 있었다고 그러시는데요. 나중에 3차, 4차 받으셨던 분들은 짧은 나사와 긴 나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사가 4개 들어있는데, 호환 나사의 경우는 짧은 나사 2개를 써야 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시에는, 십자홈이 마모되었을 때는 다른 긴 나사를 쓰고, 원래 나사 같은 경우는 짧은 나사를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면 된다고 써 있습니다. 체결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번에 알려드렸던 대로요, 가제트 가오를 조금 띄워주시고, 여기서 다시 위로 보여드리면 이제 날개를 분리를 해야 돼요. 위에서 눌러주시면 체결되었던 가제트 가오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추장스러운 머리는 이렇게 빼주시고요. 나사산 안 망가지게요, 적당한 드라이버로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금방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사를 푸셨으면요, 요게 조금 처음에 열기 뻑뻑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끈이 저절로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를 풀어줄게요. 나사를 풀어주고, 나사를 풀어주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대로 손쉽게 이제 손에서 빠집니다. 스테인리스 합금을 여기다 그대로 박아주면은 쏙 들어가요. 중요한 거는 요 사각홈에 끝까지 다 넣고 제대로 꼭 박아주셔야 돼요. 너무 들떠 있으면 나중에 그것도 고관절에 부하를 걸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요 사각홈에 꼭 박고 끝까지 밀어 넣어주세요. 스테인리스 링으로 교체해 준 다음에요, 나사산이 안 맞을 경우에 이 십자선이 빠가가 될 수 있어요. 닳아서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와 이 드라이버가 맞지 않아서 만일 헛돌게 되면 나사산이 뭉개질 수 있으니까요, 적당하게 딱 맞아서 돌아가는 드라이버를 이용을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주의할 점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스테인리스 이 부품이요, 끝까지 여기까지 쫙 박혀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관절에서 씹혀서 돌아갈 때요,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벌어져 있으면요, 부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다 드라이버를 돌려서 틈이 딱 적당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스테인리스 부품이 여기서 플라스틱이 하나가 중간에 있는데요, 요게 딱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맞닿으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구조는 간단해요. 근데 움직였을 때 너무 뻑뻑하다거나 또 너무 스무스하면 안 되니까 아까 여기서 나사를 적당히 조여주는 스킬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 됐으면요, 다시 이렇게 닫아주시고, 그리고 이 뒷부분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사 2개를 다시 조여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사를 본래처럼 다시 조여주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마쳤는데요, 이런 플라스틱 링에서 스테인리스로 바꿨을 때 다리를 올렸을 때의 고정력이 좀 떨어질까 우려를 했어요. 마찰력에서 느슨해질까봐. 근데 다리를 올렸을 때 흔들리거나 그냥 내려가는 현상은 없거든요. 반대쪽도 다리를 올렸을 때 뭐 내려간다거나 헐렁이는 현상은 없어요. 제 느낌에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장기간 보관했을 때 맥스팩토리 예전에 뭐런 그 제네식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좀 떨어져서 오래 못 버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거로 바꿔주면은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도 바꿔준 거거든요.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거는요, 요 나사를 줄이는 강도에 따라서 고관절을 움직일 때 뻑뻑함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세게 조이면요, 움직일 때 굉장히 뻑뻑해집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느슨하게 풀어주면은 다리 고관절이 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요런 게 팁이니까요, 그런 거 꼭 기억하시고요. 비교해 드릴게요. 하나는 맥스팩토리의 초판 제네식 가오가이거고요. 이제 센티넬의 제네식 가오가이건데요. 맥스팩토리 거는 워낙 초판이 부실해서요, 이미 다 부서진 걸 제가 순간 접착제랑 에폭시로 관절은 안 움직이지만 스태츄 형식으로 살려놓은 거예요. 맥스팩토리는 제네식 G스톤으로 멋지게 디스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스탠드가 있는데, 센티넬께 디스플레이판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이 돼요. 옵션도 맥스팩토리께 훨씬 많았죠. 센티넬은 이런 게 다 옵션으로 따로 사야 되는 거라서요, 불만이 많았는데, 맥스팩토리 제네식 휠라이프인데요, 호환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빼왔는데요,
호환이 되지는 않아요. 주먹 핀이나 이런 게 맞지는 않고요. 크기는 얼추 다 맞아요. 이렇게 볼팅 드라이버나 휠 라이프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맞는데 실제로 끼지는 못하고요. 크기도 비교해 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거를 쓸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생각은 해보셨을 텐데요. 개조 아니고서는 실제로 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센티넬 맥스 팩토리 옵션 비교해 보면요. 가제트 툴 헬앤드 헤븐 파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얼추 크기가 비슷해요. 여기도 이게 센티넬, 이게 맥스 팩토리. 사이즈는 비슷하죠. 볼팅 드라이버 이렇게 세 가지 루즈는요. 센티넬이 이 옵션 때문에 기믹이 있잖아요. 양옆에 이렇게 벌어지는 기믹. 이 안에다가 살짝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기믹을 쑤셔서 연출은 해줄 수 있겠지만 멋은 없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볼팅 드라이버 결합 부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놈 앞놈이 맞지를 않아요. 이렇게 브로큰 매그넘 파츠까지 빼줘도요. 이 공간이 이런 식으로 남기 때문에 얹히면 얹힐 수는 있지만 결합은 안 돼요. 그리고 사자 입에서 사출되는 이 볼팅 드라이버 루즈를 껴줄 수는 있어요. 휠 라이프를 굳이 껴준다면은 이렇게 얹혀줄 수는 있겠죠.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센티넬에서 따로 나오는 옵션 파츠 같은 느낌은 들어요. 대충 얹혀줄 수는 있고요. 전지가동선으로 파츠를 잡아주고 칼 잡듯이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껴준 것 같죠. 오늘은 센티넬 제네식의 고관절 업그레이드 파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맥스 팩토리 제네식 과거와이거와 비교하면요. 많은 발전이 있지만 스탠드 쪽이나 기본 옵션에서 부족한 게 좀 아쉬웠죠.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bigger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